맞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이 주황색 선 60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터치하고 반등하는 움직임 보였었고, 중기적으로는 보라색 선인 111일선을 지금 터치한 상황이죠. 그리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밴드의 중심선이 제 기준으로는 21일선인데 21선을 지금 뚫고 하향 돌파했습니다. 앞번에도 하향 돌파했다가 올라가고 또 이제 터치하고 올라가고 터치하고 올라가는 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22일선을 하향 돌파한 상황이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고점을 4번 트라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상승 동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 4번이나 트라이 했다 보니까 더 이상 뚫지 못한다면은 다소 수급이 쏠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좀 다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밴드의 하단선이죠. 하단선 터치하고 반등 다소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헤드앤숄더는 아니지만은 이 상승분의 약 50% 부분에서 터치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트라이 한지, 이 고점 트라이 한지 지금 3번이나 지났죠. 이 3번 동안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를 못했다 보니까, 원래는 뚫고 올라갔으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고점이 다소 낮아지면서 이제 하방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고점 트라이가 실패되고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여기에는 앞서 인덱스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제 갈 길을 가면서 이제 습관적이라고 할까요? 패턴상으로 이제 60일선이든 111일선이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매크로적인 영향으로 조금 사실 죄송합니다. 매크로적인 부분이 지금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죠. 이번 주에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꽤 높아지면서,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경우 어떤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한 달 동안의 어떤 매크로적인 상황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지난주 금요일에 실업률이 발표됐었는데 44.1%로 상승을 했습니다. 컨센보다 상승을 했고, 실업률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물가가 내려가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가 내려가면 고용을 그만큼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내려가면은 적자 전환되면서 폐업하는 기업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내려갔을 때 적자 전환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갑자기 몇만 명씩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실업률이 급증할 수 있어서 4%를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월가에서는 이 연준을 압박했었죠. 더 이상 실업률이 높아지면 안 된다라고 압박을 했었고, 또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에 반해서 물가도 지금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피크아웃 상태인 걸로 보이죠. 물가도 좀 내려가는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PCE 지수도 보시면은 2.6에서 2.5 사이를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PPI 지수도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이 아닌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죠. 딱 보시다시피 하락할 것 같은 움직임, 이런 모습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발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소 지난주에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게 나왔습니다. 세 차례, 올해 들어서 세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7월부터 인하되는 것 아니냐라는 소식에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환율도 떨어질 거라는 예상에 외국인 유입세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죠. 그래가지고 2880까지 코스피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 주말에, 지난주 주말에 피격이 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의 특성, 이 정책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강달러, 고금리, 고환율 정책 이런 것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 유입세가 빠지면서 다시 코스피가 2860까지 떨어졌나요? 여하튼 지금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후장에 다소 1,800억만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전에는 좀 빠지는 모습 그리고 다시 2,860대를 회복하는 모습은 나왔습니다만은 호수당에서는 외국인이 크게 빠졌습니다. 900억 정도 빠졌고요. 여하튼 지금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난주에 비해서 7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85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대로라면 사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이 11월 달이죠. 연준이 뭐 7월, 9월 이렇게 이 금리를 인하시키더라도 물가가 다시 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트럼프가 11월 달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그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보호무역 10% 관세까지 가하게 되면은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우리 국제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 그리고 국내 매출, 이런 것들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회사이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죠. 그럼에도 솔브레인 홀딩스는 솔브레인 때문에 반도체 쪽에 엮여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세미컨덕터 ETF 지수와 우리 코스피 지수의 비교를 나타낸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주황색이고요. 세미컨덕터 지수가 파란색인데, 여하튼 뭐 나스닥이든 세미컨덕터든 트럼프가 당선된 거와 별개로 그냥 계속해서 우상향했었던 움직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거의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코스피가 쭉 빠졌던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트럼프가 거의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갈 무렵, 바이든이 당선될 무렵에 아무래도 이렇게 코스피가 올랐던 모습이 나오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지수에는 별로 타격이 없지만은 코스피 지수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으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 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나갈 걸로 보이고 수출액도 아무래도 이제 고환율이다 보니까 고환율에 따른 수출액은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 또한 HBM3E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되었는 것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수출액은 증가할 것이나 코스피에는 별로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코스피가 좋지 않지만은 그 와중에 또 HBM 관련된 업종들은 이미 뭐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HBM 쪽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멀티플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 게 내년 후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미국 신규 공장이라든지 뭐 장비 회사들,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지금 내년 상반기 미국 신공장이 짓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매출 그리고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도 27년도부터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사실은 이 반도체 이 인프라 조성 사업 때문에 이 국가적인 정책이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AI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무래도 이제 안보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 대항해서 중국에는 뭐 납품하지 말라느니 뭐 수출하지 말라느니 뭐 이런 얘기 이제 좀 견제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도 함께 이제 좀 동참해서 움직이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AI가 들어서면서. 그에 따라서 사실 27년도까지 좀 화랑일 가능성이 좀 있죠. 26년도까지.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쪽에 어떤 모멘텀이 그렇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 멀티플이 반영이 되면서 이 지금 다소 뭐 PER은 좀 솔브레인 홀딩스 PER, PBR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근데 솔브레인은 다소 좀 높죠. 솔브레인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솔브레인도 봐야겠죠. 솔브레인도 그렇게 뭐 PER이 17배, PBR도 2.4배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삼성 소부장으로서 그렇게 뭐 멀티플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도 아시다시피 24년 초반부터 하이닉스 70% 할 동안 거의 주가가 8%밖에 오르지 않았다 보니까 HBM 관련해서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FST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다소 멀티플이 조금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세 번을 트라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을 이나 트라이 했지만 다시금 좀 반등을 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좀 여지가 좀 있고 50%에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이 저항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업황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사실 코스피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롭게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